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FOMC 회의 후 정책 변화를 위한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추가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차단이 되면서 수급은 저 PBR주로 더욱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저 PBR의 대표 주자인 금융주의 랠리가 지속됐죠. 네, 보험과 은행, 증권주가 가파르게 질주하며 저 PBR주의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흥국화재, 한화생명 등 금융주가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더욱 커진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 후 저 PBR주를 향한 시장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저 PBR주 돌풍, 성장주는 울상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2월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미흡한 주주 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을 해서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저 PBR주는 흥행을 이어갔지만 성장주의 골은 더욱 깊어졌죠. 네, 저 PBR주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성장주와의 괴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현대차가 6% 넘게 상승하며 기아에 내줬던 시총 6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고요. 지주사, 금융주 등 저밸류 종목들도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반면 알테오젠, ISC, GST 같은 성장주로 분류되는 고밸류 종목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 PBR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제도 확 바꾼답니다.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르면 연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관련한 각종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기차 충전 시 주차료 면제와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모빌리티 기업의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바꿀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모처럼 두각을 드러냈죠. 네, 최근 AI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던 SK네트워크스가 전기차 충전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LG전자 등 관련주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정부의 규제 혁신 소식에 모처럼 고개를 든 전기차 충전 관련주, 종목별 사업 현황과 모멘텀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저 PBR주와 전기차 충전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차와 GST, SK네트워크스, 그리고 휴맥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저 PBR주 돌풍, 성장주는 울상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저 PBR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 PBR의 열풍이 현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방향을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게 될지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저는 먼저 네이밍 자체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의 의도를 지금 시장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저 PBR 그 섹터 장세가 아니라 주주 환원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야 되고 꼭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저 PBR 종목들, 주주 환원 종목들의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냐를 두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K세론 같은 현상들이 많았죠. 한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거나 또는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 그 발표 즉시 주가가 하락해버리는 굉장히 국내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한쪽 갔다가 한쪽 빠졌다가 마치 뭐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하듯이 주식시장에 매매가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주요 원인은 저는 한정된 유동성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대만이나 다른 업체들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PBR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PER 밸류에이션이 낮을까? 이미 성숙된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포인트가 주주환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때문에 주주환원이 가능한 종목들, 주주환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기가 몰리다 보니 아무래도 PBR 낮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주가의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은 주가가 시가총액보다 더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이는 회사가 주식 수를 늘리면서 시가총액이 커졌지만 그 주식 수를 늘리면서 해당 혜택은 특정 몇 명만 오너만 보는 그런 현상이었죠.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시가총액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애플이나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자사주를 사고 소각시키고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밸류에이션 낮아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밸류에이션 유지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순환이 발생되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오늘과 같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유입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만 해도 외국인이 1조 넘는 매수를 해주었는데 이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성준 부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사실 이게 처음 시작은 이게 지난 1월 달부터 이어졌었던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월에 도입 예정인 이런 프로그램을 앞두고 좀 쏠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사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어렵다 보니 나타났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고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난다라면은 이제 이러한 연습된 흐름은 다소 조금 뭐 주춤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좀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예를 들어 세론한다고 하죠. 일단 실제로 도입이 됐을 때. 또 약간의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직후가 이제 거의 이제 실적 발표의 막바지인데 실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표를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기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줬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유심히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또 이제 저PBR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좀 된서리를 맡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뭐 로봇에 좀 선별적인 상승이 있긴 했지만 기관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점장님? 네. 일부 성장주들, 성장주라고 하지만 성장주라는 건 실적이 2, 4, 6, 8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장 종목들의 그 주가 상승보다는 성장 기대 종목들의 주가 상승, 주가가 앞섰던 종목들이 많았죠. 특히 AI나 일부 로봇, 반도체, 바이오에서 실적은 당장 2, 3년 내에 나오지 않지만 주가가 미리 반영하고 또한 몇몇 채널들, 텔레그램이라든가 일부 채널들의 과도한 그 리딩에 의한 수급 쏠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는 이 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원래의 그 정당한 밸류에이션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그 종목들이 실적이 나온다면 그는 기관들의 수급 이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종목을 뭐 싸다 비싸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저PBR, 뭐 성장주 이런 균형 감각을 이제 포트에서 어떻게 좀 맞춰가야 할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PBR주라고 해서 그리고 뭐 무조건 다 좋은 종목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종목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기본적으로 뭐 저 PBR이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뭐 시장이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 근데 저 PBR이 된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뭐 장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적이 좀 계속해서 부진하고 대부분의 또 장치 회사들의 특징은 실적도 부진하거나 혹은 정체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솔직히 좀 재미없는 주식들로 많이 좀 그 평가를 좀 받아오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은행, 뭐 증권 이런 회사들 뭐 실적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긴 한데 솔직히 이제 목전에 닥쳐 있는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은행 뭐 ELS 리스크도 앞두고 있고 뭐 PF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해소해야 될 그 문제들은 많이 좀 산적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계속해서 이런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저 PBR주가 막 시작되기 초기라면 당연히 오히려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뭐 소위 빈집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화학주들이 최근에 대표적으로 올랐고 상대적으로 저 PBR이지만 철강주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초반에 많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보였다면 이제 현재 구간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이왕이면 좀 실적도 조금 어느 정도 따라주는 그러면서도 저 PBR 종목군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실적도 나름 괜찮고 최근에 오히려 작년부터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컨셉에는 가장 좀 걸맞는 종목이고 또 그 중에도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선별적으로 좀 찾아보는 노력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저 PBR주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라던가 업사이드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현대차 저희가 오늘 매도의 기술을 올려보고요. GST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GST에만 이희원 지점장께서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현대차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이제 기아에게 추월을 당했던 시총 6위의 자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0만 8천 원 종가 마감을 지었는데 이희원 지점장께서는 현대차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차가 실적이 쇼크가 날 때를 제외하고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의 PER 밸류에이션은 대부분 7배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EPS가 늘어나면 주가는 그에 맞춰서 정률적으로 올라가고 EPS 실적 추정치가 하락하면 그 밸류에이션 7배, 8개에 맞춰서 정률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하지만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주가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네. 7배, 8배인 PER 밸류에이션이 6배, 5배, 4배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피크아웃을 할 거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점유율 침당할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성숙 산업에 들어선 단계에서 그리고 캐펙스 확장 국면이 어느 정도 끝난 단계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얼마나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분명히 저는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밸류에이션을 올릴 만한 긍정적인 선택,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뭐 캐펙스 확장이 반도체도 그렇고 제조업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확장이 끝난 국면이라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자동차 업황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에다가 주주환원 정책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장사 영업이익 1위였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걸맞는 지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익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PBR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가격적인 측면 제외하고도 주목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일단 현재 현대차 주가 수준이 PBR 밴드가 한 0.5배 정도 수준인데요. 코로나로 급락했던 당시 0.3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2021년도 30만 원 이상 갔을 때가 0.9까지 이렇게 올랐었던 그런 사이인데 통상적으로 한 0.6 이하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 없는 주가권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그 아래에 있으니 여전히 문제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PER도 5배 정도 수준이니까 분명히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도 주목할 만한 모멘텀을 좀 골라본다면 신차 효과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이제
2분기에 산타페 그리고 4분기에 아이오닉 7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 그래서 신차 효과가 올해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현대차가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지은 공장이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거의 뭐 90% 이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의 또 이제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좀 점유율을 찾아올지 이것도 한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 3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용화 여부도 현대차가 올 한 해 기대되는 모멘텀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도 받쳐주고 뭐 주주환원책도 발표주고 성장적인 그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신고가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고 달려가도 좋을지 지점장님께 이런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PBR이 쌀 뿐더러 PER도 쌉니다. 올해 예상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PER이 4.4배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순이익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PER이 4.2배 수준입니다. PBR이 싸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논리보다 결국 어떻게 강한 어떤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가가 중요한데 그럼 결국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PBR이 아무리 낮더라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 자산은 까먹게 되죠. 때문에 그 쌌던 PBR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계속 쌓인다라면 그를 통해서 충분히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아차가 보여줬고 현대차 또한 저는 단연 기아차와 함께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그 총알이 쌓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여력도 있고 그리고 의지도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3만 원 제시해드리는데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부터도 이제 10%의 업사이드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GS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스크러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에는 액침 냉각 모멘텀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상승분을 빠르게 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자, 이익원 지점장께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칠러 하면 뭐 장비라고 생각하죠. 제가 대다수의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탐방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미팅을 많이 했는데요. 네. 칠러라고 하면 사실 장비라기보다는 인프라적인 성격에 저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입주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배기, 환기, 그리고 온도 조절, 뭐 습도 이런 건 아파트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TV나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팹을 만들 때 배수, 그다음 뭐 그 환기, 온도 조절 이런 건 팹에 다 들어가 있는 인프라 장비입니다. 건설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SML이라든가 뭐 유진테크, 원익 IPS 이런 장비 업체들은 말 그대로 장비입니다. 항상 소재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15배에서 뭐 20배 정도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고요. 그다음 장비 업체들이 뭐 8배, 1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낮게 4, 5배에서 5, 6배 정도의 PER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진 자체가 소재, 장비, 인프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받은 거고요. 이번에 칠러가 뭐 액침 냉각으로 장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 지금의 PER 밸류에이션이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성준 부장님께서는 지금 보사인을 주셨는데 오늘 뭐 13% 가깝게 지금 좀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사인 주신 이유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실까요? 예, 물론 최근에 뭐 기술주가 많이 좀 흔들리면서 변동성도 좀 심한 상황인데 이미 뭐 장 마감이 된 상황, 이미 하락이 지금 이뤄진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팔아야 되느냐 저도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좀 한번 뭐 버텨보자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결론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친환경 장비, 뭐 이제 아까 실러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출은 스크러버 장비가 더욱더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뭐 안정적인 실적, 물론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이 그 전년도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래도 나름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 수준이고 사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 중에서 이 친환경 관련된 장비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소외가 돼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어찌 보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좀 쌌었던 그런 회사가 바로 또 이제 GST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근에 잠깐 그런 액침 냉각 부각되면서 급등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R 수준 뭐 현재 뭐 한 6배, 7배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저는 뭐 큰 부담 없는 구간이다. 물론 시장이 기술주를 도와주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한번 시장의 흐름을 좀 바뀌는 걸 좀 기대해 보면서 한번 버텨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사인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봤을 때 동종업계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나 조금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모멘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멀티플이 지금 합리적인 멀티플일까요, 지점장님? 네.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이 인프라 업체들의 피어 밸류에이션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동사의 뭐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비해서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적당하다는 건 뭐 빠질 것도 없지만 크게 그 기대를 할 만한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프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팹이 지어질 때 그 FFU 턴온이라고 하는데 팹이 지어질 때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시세를 가장 먼저 발하게 됩니다. 삼성이 그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기지가 평택이죠. 평택 1기, 평택 2기, 평택 3기를 P1, 2, 3라고 부르는데 P3까지 지금 1층, 2층 장비들이 다 채워진 상황입니다. 결국 P4의 페이지 1, 페이지 2를 언제 채우냐가 중요한데 최근 제가 반도체 업체들 탐방 간 걸로 봤을 때 페이지 1의 투자가 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너무 이르게 중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지만 네. 결국 지금 그 증설을 했을 때 웨이퍼가 들어가고 웨이퍼가 나가는 램프아웃까지 약 1.6년이 걸리기 때문에 25년 이후의 업황 반등을 대비한 지금 P4 투자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P4 투자, 팹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2월 달부터 이런 인프라 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한양ENG, STI, CNG 하이테크, GST 뭐 특히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CCS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수주가 설 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뭐 급락이 조금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좀 꺾였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을 조금 추가 매수로 기회로 보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부장님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예,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변동성이 워낙에 심한 구간이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강하게 좀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기관들의 동향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오늘 일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의 매수량에 비한다면은 한 4분의 1 정도 가량 이렇게 좀 매도가 매물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분의 1 정도의 하락으로 거의 뭐 이전 수준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의 동향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비로소 반등 이런 것들이 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기술주들 그리고 특히나 GST는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젠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도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매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더 확인하고 가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과제를 추진을 하면서 이르면 연내 전기차 충전 관련 각종 인증 절차, 간소화 그리고 이런 이제 혜택들을 좀 주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국내 전기차 확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지 정부의 목표대로 이런 모빌리티 기업의 운동장 좀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현실화될까요? 사실 뭐 정부의 이런 정책들은 비단 뭐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한 달이면 한두 개씩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크게 이렇게 좌우할 만한 강한 아직까지는 정책적 그런 지원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분명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보다도 전체적인 이런 환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한 55만 대 정도의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10만 대 정도 더 판매가
되면서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 전체적인 이제 국내 판매량을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해외는 그래도 대부분 나쁘지 않은데 올해는 국내는 한 1%대 정도의 작년보다 내수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좀 전기차를 약간 조금 이제 좀 피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있어요. 뭐 네. 최근에 방송에 워낙에 뭐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면서 그런 좀 걱정스러워하는 눈초리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선제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보여지고 무엇보다 플레이어들이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관련 충전 사업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하는 그런 구간들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돈을 벌어야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이제 더 이렇게 투자를 할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어서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턴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본격적으로 좀 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가시화되고 조금 더 이 시장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걸 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SK네트워크스 그리고 휴맥스 이렇게 두 종목이 좀 엇갈렸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떤 뷰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는 두 분 다 고고요. 휴맥스 같은 경우는 다 스탑이 나왔는데 SK네트워크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가파른 우상향 추세고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죠. 14.5% 급등세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김성중 부장님께 먼저 좀 들어보겠는데 SK네트워크스는 이제 대기업에 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미래가 좀 밝을까요? 사실 뭐 SK네트워크스는 충전기 사업뿐만 아니라 워낙에 뭐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 또 작년에 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사실 저수익된 사업이 조금 적은 매각을 하면서 새로운 데 투자를 하고 거기에 성과를 내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충전 사업 오늘의 주제인 충전 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럴 정도로 나름의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올 한 해도 일단 한번 개선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만큼 또 주가적으로도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좀 개선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는 뭐 굳이 내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고사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지점장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SK네트워크스가 또 지난해 S트래픽과 손을 잡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진행 상황이라던가 뭐 정부 정책 지원으로 올해 이익에도 좀 이 부분이 기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연기관차 비해서 이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뭐 환경에 대한 뭐 생각도 있겠지만 분명 연비가 저렴합니다. 이 기름값에 비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드는 편이 있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 주유소 비해서 전기 충전 업체는 매출 자체, 볼륨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고 볼륨이 작다라는 건 마진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지,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규모의 경제로 마진 확보할 수 있는데 때문에 대기업에 가장 맞는 상황이고요. SK는 뭐 주 SK가 시그넷, 이수 그리고 SK에너지가 주유소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SK 렌터카가 뭐 거점이 될 만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그룹사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고 결국 이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확대도 마진은 안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정책도 대기업들 위주로 함께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휴맥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점에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거의 뭐 제자리로 오면서 1%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동시에 지금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께 휴맥스에 대한 뷰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 사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휴맥스도 이제 급속 충전 시장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관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 좀 들어서지 않는데 사실 충전 시장의 하나의 돌파구는 이제 해외 시장이 진출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그런 쪽은 상당히 좀 요원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관련 플레이어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점유율도 좋은데 실적은 안 좋다. 이렇다면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슈에 항상 보면은 윗꼬리 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재차 반복이 되고 있고 이 정책이 언제 나왔느냐를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윗꼬리가 긴 그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단은 좀 그런
잠깐의 뉴스에 파는 그런 흐름들로 국한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점장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휴맥스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국내 급속 충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에 투자를 했고 지주사 휴맥스홀딩스 전기차 충전 시장의 이제 대표 주자로 좀 자리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휴맥스에 좀 어떤 행보들을 그래도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지 지점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오늘의 상승은 분명 장 초반 상승은 충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저는 동사가 스테이지 X의 지분 보유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제였죠. 스테이지 X가 이제 KT, SK, LGU 플러스 이후에 그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가는 높게 떠서 시작을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무리하게 금액을 지불했다. 그리고 통신망을 까는 데 있어서 더 추가적인 돈이 들어갈 것이고 마진 확보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많아서 당장 동사에 있어서 지분법적인 이익 또 지분 매도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동사 또한 PBR이 낮습니다. 0.5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 PBR이지만 오늘 상승을 함께 못했던 건 네. 영업이익이 꾸준히 적자입니다.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더라도 생활비가 계속 적자가 된다라면 통장의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PBR이 낮지만 향후에는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PBR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는 당장 이 마진 개선이 좀 시급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현대차와 GST, SK네트워크스 그리고 휴맥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조광 피역이 10% 상승을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PBR도 0.84배로 저평가주로 거론이 되면서 오늘 시간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58,30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 PBR주로 수급이 몰리는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철강주도 저 PBR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쉬어갔지만 시간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인베스트리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이스틸 역시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아이톡시, IOM 그리고 석경 AT, 에선테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큰 시세는 없었던 선바이오 그리고 제넨바이오 등도 올라와 있는데요. 거래량은 미비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률에서는 깨끗한 나라 우선주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2.3% 약세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저 PBR주로 오늘 17% 급등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보험 업종보다 낮은 PBR 종목임이 부각되면서 오늘 10% 상승한 삼형전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린 만큼 에너지가 약화된 모습인데요. 1.6% 하락하면서 1,770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신고가 기록한 저 PBR 금융주들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6%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검사 장비 납품 업체인데요.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고 있습니다. 6% 넘게 하락하면서 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인 펜텍 역시 오늘 2% 강세를 보였지만 약세로 전환되면서 4.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의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 아남전자, 김성준 부장 HD 현대인프라코어, 이희권 지점장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아남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일단 삼성에서 이제 1,600조 자율주행차 시장을 겨냥하면서 신사업 발굴을 하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차 이 시장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남전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의 수혜주로 지금 주목을 하셨는데 아남전자가 가지고 있는 키포인트 매력이 뭘까요? 일단 아남전자가 일단 삼성 그 자회사 하만에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아남전자 같은 경우가 홈 오디오 제품하고 이제 스피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AI 스피커 개발해서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11월 말에 그 삼성그룹에서 이제 사장단 인사와 함께 이 미래사업기획단 신설을 발표하면서 그룹 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의 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됐을 때도 이 아남전자가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이 있고 아무래도 미래 자율주행이라든지 친환경 차에 이 삼성그룹에서 좀 겨냥을 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장의 직급을 부회장으로 이제 정한 것은 결국에 지금까지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들을 이제 이재용 회장 그 의지가 좀 반영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성과를 좀 나타내겠다,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 표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글로벌 그 컨설팅 업체 KMPG에 따르면 이제 2020년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은 71억 달러 약 10조에서 2035년에는 1조 1,200달러, 그러니까 약 1,600조 규모로 이제 무려 150배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성장 전망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자회사 하만을 말씀드렸는데 이 하만이 그 페라리와 이제 솔루션 파트너로 했을 때도 관련된 종목이 아남전자가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자율주행차 말고도 아마 이제 모든 가정들에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들 하실 거예요. 결국에 이제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스피커라든지 이 오디오 같은 부분들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산업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스마트홈의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해 11월 이렇게 27일 말에 한번 강하게 시세를 올려주고 그리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기간 조정 겹치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박스권의 상단 2,250원, 2,670원 정도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고점이 2,57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아무래도 이 박스권 흐름이다 보니까 하단 쪽으로 좀 열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2,200원 정도 손절가 잡아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크게 상승을 준 후에 저점을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고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지난달 23일 컨센서스 대비 크게 하회한 부진한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오히려 소위 빅베스를 통해서 비용을 선반영을 시키면서 올해는 오히려 실적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기관들도 강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현재 저 PBR조의 랠리를 이끌고 있는 기관의 그 수급이 또 이 종목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가격적인 그런 전략 외에 좀 모멘텀 추가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아까 실적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년에 실적이 크게 부진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연초에 그 전년도에 예상했었던 경영 목표치를 한 7, 8%가량 오히려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대략 4,100억대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진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미국 시장은 그 캐터필러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북미 지역의 이런 건설은 상당히 여전히 좀 뜨거운 모습들,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부진했었던 유럽도 일정 부분의 그런 회복 기대감도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옴시티로 대변되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일단 중동 지역도 계속해서 올 한 해 기대되는 부분들이고 중국 역시도 사실 그동안 부진했지만 최근에 부양책이 일부 있었고요.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되면서 부진했던 것들도 일정 부분 좀 만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아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대 이상 되는 그런 나름 고마진의 그런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한 좀 강점이 지금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그런 가스 배출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전용 산업용 엔진이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의 수출용 K2 전차가 이제 동사의 엔진이 들어가고요. 특히 또 이제 현대 로템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의 그 알타이 전차라고 있습니다. 이 전차에도 작년에 수주를 받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그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HD 현대그룹에서는 이제 건설기계 회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도 같이 뭐 공동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좀 비용 효율화를 지금 일정 부분 이뤄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더 강화를 시키면서 관련해서 지금 1조 한 5천억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가 되는 그런 출범되는 그런 통합 그런 모델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현재 주가 수준, 올해 현재가 수준은 PER이 한 4.8배 정도 수준,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있는데요. 말씀 미리 서두하셨던 것처럼 PBR도 그렇게 괜찮은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제시하는 목표가 10,000원이 PBR 밴드로 1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 없는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영역인 만큼 네.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선절 가격 6,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담 없는 진입이 가능한 가격으로 목표가 10,000원, HD 현대 인프라코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단기간 내에 낙폭이 과대하고요. 여기에 천궁의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방산의 대표적인 주자인 LIG 넥스원이 현재는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로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것 같은데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작년 12월 초였죠. 고스트 로보틱스 상장 수소식 이후에 동사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당시 방산 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로봇 분야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각 하우스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모든 언론들이 높은 실적과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 해줘야 된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3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 고스트 로보틱스 상승의 갭을 모두 메꾼 상황입니다. 때문에 고스트 로보틱스 이제 인수 이전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저는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분기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4분기.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YY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간 실적은 더 증가가 될 것이고 올해 대비 내년 더 증가가 될 것입니다. 수주 잔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AI랑 로봇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이지만 결국 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부담스럽겠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저는 포트폴리오에는 채워가야 될 주식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천궁 계속 기대가 모이고 있죠.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함께 개발한 천궁의 그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뭐 사우디든 루마니아든 천궁의 수주가 시작이 된다라면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 요인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12월 중반부터는 한 30% 정도가량 지금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후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럼 현재 자리에서 어디까지 다시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태진 파트너의 아남전자, 김성준 부장의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희권 지점장의 LIG 넥스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
하나증권 고곡 WM센터 부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바로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로 애플 비전 프로 모멘텀으로 신고가 기록 후 3거래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하락하고 있고요. 4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NK맥스입니다.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반대 매매로 급격한 주가 하락을 겪고 있죠. NK맥스의 대표가 빠른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3%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지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는 골프존 유딘홀딩스입니다. 상장사인 골프존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인데요. 5거래 연속 빨간불 켜며 오늘도 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네요. 3.8%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2위는 이닉스입니다. 2차 전지 안전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이죠. 장중 5만 원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며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16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상승하고 있고요. 1위는 신스틸입니다. 철강주도 저 PBR주로 분류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이틀 급등 후 오늘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장 반등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철강주 관련된 종목들이 저 PBR로도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철강주는 중국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이 지준율을 관련된 그 부양책을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 아무래도 이제 춘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강주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3,800원대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BR 모멘텀에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까지 있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골프존 유딘홀딩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저밸류 매력이 부각되면서 최근 5일선이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다는 정책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은행이라든지 보험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계속 2월 달 한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계속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나를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 PBR에서 또 어떤 테마로 움직일지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PBR주는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2월 초까지는 계속 저 PBR주의 그 테마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성우하이텍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기업 밸류에이션까지 다수의 호재가 겹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품주들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성우하이텍이 오늘 모처럼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9,3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모멘텀 좀 더 따라가 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세 번째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개의 종목 전부의 그 공통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을 거고 아무래도 최근에 자동차 업황들이 이제 호실적을 기록하고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는 좀 강세를 보여줄 거고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키 맞추기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원전주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입찰이 한수원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소외됐던 원전주 본격 반등의 계기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등보다는 일단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그 이슈에 따른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체코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그 입찰 수주를 1기에서 4기로 좀 더 확대를 좀 했고 여기에 이제 환수원하고 프랑스 2파전으로 압축이 됐죠. 세 팀이 하는 것보다 2파전으로 압축이 되니까 확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산업통상부에서 이번에 원전 관련 업계 CEO 간담회도 했던 부분들 물론 정부 정책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강세 시장 지금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테마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벌써 2월인데요. 이번 한 달은 우리 증시를 포함해 세계 증시가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중화권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해 지수가 0.3% 상승, 선전도 0.3% 상승폭 켰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해 지수가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전에 홍콩 법원이 중국의 부동산 기업 헝다에 대해서 청단 명령을 내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명령이 중국의 리먼 모멘트로는 확산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리먼 모멘트란 국가나 기관에서 발생한 혼란 혹은 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서 중국이 헝다 청산에 대해서 홍콩 법원의 명령을 인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는 0.3% 상승폭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중 3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과 아마존,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또 내일은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출시됩니다. 사전 예약에선 20만 대를 넘어서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애플이 10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이란 점에서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판매 성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